자, 어쨌건 목표 주가,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한번 본다 이거죠.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럼 지지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여지니까 지금 최저가 4,000원대 나와 있지만 그 즈음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지선이구나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처음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즉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테니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저항대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점대에 이 거래량이라든지 매물대가 가장 두껍게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최고가 4만원대까지가 가는 흐름이 나의 목표 주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올라가면서요, 1차적으로 저항대 한번 만나죠. 2차적으로 저항대를 또 만납니다. 내가 목표 주가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이 매물대 첫 번째냐, 두 번째 저항이냐, 세 번째 저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는데, 중간에 잔파도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데 매수가 됐다라면 괜찮죠. 수익률 나쁘지 않잖아요. 100% 나왔으면 좋지. 네, 100% 더 나왔을 거나. 아무튼 뭐 잘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건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에서 매수하실 이유가 뭐가 있지? 여기서 이런 데서 120만원, 140만원에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여기 1년 전에 뭐 이런 데 사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나서 아유 언제 팔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죠.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되는 거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매수를 해서 떨고 있니? 이런 사람들. 나 떨고 있냐? 지금 150만원인데 100만원까지 떨어지면은 30% 까이는 거잖아요. 그럼 욕 나오죠. 욕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 경고 메시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속을 줄 아냐? 카카오 여기 15만원, 16만원, 17만원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렇게 사지 말고 팔으라고 하는데도 왜 샀을까요? 더 올라갈 거란 믿음이에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즉 100만원 매출을 하던 기업의 주가가 원래 만원이었다면 중에 매출액이 150만원 늘어났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만원이었다가 15,000원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와 이익금의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배당금을 높여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에 따른 또는 매출 실적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금을 더 많이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서 배당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야호! 신났죠? 네, 당연히 신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만원에서 2만원을 올랐으니까 배당도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리자.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네. 존버했더니 떡상했다. 이거 가장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존버했더니 떡이 상한 거야.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존버한 이후에 떡이 상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즉 그냥 망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세력이 개입한 차트의 특징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상하지 않아. 네, 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떡 상한 게 아니라 떡상을 하게 되는, 뭐 같은 말이잖아. 네, 어쨌든 상승세를 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력이 1000%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작업이 끝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다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동안 횡보를 통해서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 자, 나 이제 출발합니다. 다 타셨으면 오라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의 모습입니다. 1차, 그 다음에 2차 대가리가 위쪽으로 더 올라섰죠. 짠 하고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3차가 나타났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깨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차와 2차에 형성된 이 고점 물량을 3차에서 다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여기에서 매도 압박이 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포인트는요, 대체적으로 3차 어깨가 형성될 때 그냥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 그럼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2차 머리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어깨하고 형성된 꼴자구니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최종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매도 포인트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세 번째 어깨가 첫 번째 어깨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어지는 아래쪽으로 그 하향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면 그 시점에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것은 쌍봉의 형태의 모습인데요. 쌍봉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큰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봉우리가 2개 나왔다. 뭐 일주일 전에 고점 나오고 지금 고점이 나왔는데 이게 쌍봉이냐? 이런 단기적 쌍봉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들은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시는 부분에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시세를 분석하게 될 때는요.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추세가 1차적으로 형성된 구간에서의 1차 고점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다시 반등을 하게 됐는데 이 두 번째 봉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와 갭이 분명히 있어요.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기서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2차 고점이 1차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주는 배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현대차 2023년 배당 예상이 1,800원입니다. 현대차요. 그럼 우선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대차 우선주는요. 주가가 11만원일 때 배당 1,850원. 근데 이웃비로 넘어가면 100원을 더 받는겨. 상호비로 넘어가면 50원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900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현대차 주주들이 1,800원 받고 아이고 많이 받았네 할 때 여러분들은 1,900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데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 주가가 11만원이라는 이야기지. 현대차는 20만원인데 얘는 주가가 11만원이야. 그러면 현대차는 5% 받고서 아이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우선주는 배당을 10% 받고서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추가 배당도 받을 수 있으면서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우선주는 무엇일까요? 이웃비야, 이웃비. 배당금을 100원 더 받는 데다가 혹시라도 모를 추가 배당이 나오면 그것까지 받아 처먹는다는 얘기지.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다가 단기 반등이 한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되죠.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라면 주가는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그저 그런 주식이에요. 그저 그런 주식.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 나올 수 있지 뭐. 그죠? 네, 왜 하락 추세에서도 단기적 반등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짧아요. 하락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짧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바로 직전 저점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직전 저점 이전의 수준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깨상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 세 번째 저점이 일단은 높은 위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전 저점과 그 전의 저점을 모두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을 그냥 무조건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부정적인 시각들을 지금 다 그냥 흡수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똑같아요.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이 형성된 위치를 넘어가는 자리가 매수의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이 이렇게 세 번째 저점이죠. 세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게 형성된 자리에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 매수 포인트.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똑같이 두 번의 포인트로 나누게 됩니다. 1번과 2번 포인트로 분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쌍바닥. 그 다음에 역회된 숄더. 그 모양새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쌍바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저점은 상관이 없어요. 네. 이 바로 직전 저점과 지금의 저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쌍바닥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모양새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충분히 바닥에 대한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인가, 조금 더 긴 추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이냐, 역회된 숄더냐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역회된 숄더의 상승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바닥에 대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넘어가는 자리들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3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쌍바닥의 조건은요. 첫 번째 바닥을요. 두 번째 바닥이 이탈하지 않았죠. 즉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아야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바닥의 조건,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점 구간에서의 그 사이, 즉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내려가 있어. 그건 그냥 하락 추세야. 더 빠지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건 바닥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주가는 저렇게 상승 추세를 가는데 쌍바닥을 공략할 때는요.
첫 번째 저점 이후에 형성된 두 번째 저점이 상승세로 전환될 때, 그럴 때 1차 매수,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점 사이에 형성된 고점, 그 구간에 돌파가 시작될 때 2차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미쳐버린 주식이 있습니다. 3,30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100% 넘어가고요. 자, 7,000원대 13,000원까지 올라갑니다. 3,300원짜리가 13,000원. 와, 기암을 더할 일이죠. 근데 이 주식의 상승은 멈추지 않아요. 22,000원 통과. 자, 그리고 나서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이평선이 모이면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주가가 점점 떨어집니다. 만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더 내려가는 거죠. 네. 하지만 3,300원에 매수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고 가보죠. 자, 만원대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되나요?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갑자기 솟습니다. 6만원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서 또 옆으로 쓰다가 이제 두두두두둑, 자, 17만 7천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네요.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좌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올라가면 돼요. 떨어지는 날도 있겠죠.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올라가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게 상승량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 계좌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믿으시는 분들, 사실 시장이 올라간다고 믿으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장이 올라간다고 믿는다라면 대장주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나 아기가 너무 이뻐서 아기를 낳고 싶어요. 결혼부터 하란 말이야. 결혼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부터 만들란 말이요. 수익 나고 싶어요. 포트폴리오부터 그냥 인간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뭐 그냥 막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 그냥 씹다 버린 껌 같은 계좌 있잖아요. 씹다 버린 껌, 다시 주워서 씹기도 애매한 그런 껌들, 뭐 이런 것들 막 들러붙어 있으면은 힘듭니다. 저점이 일단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 다음에 고점은 약간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변태 같은 주식들이야. 그죠? 변태 같은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버려. 변태는 버리고요. 조금 정상적이다 싶은 애들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추세가요, 이렇게 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고점대에서 저항 들어오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됐어요? 밑으로 안 들어오고요, 여기서 놀아. 이거 뭐지? 이상한데? 이렇게요. 그어봅니다. 그 라인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쭉 가볼게요. 만나는 지점. 자, 어디가 매수 포인트가 될까요? 이렇게 포지션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는요, 뭐 눌림목이 나오든, 뭐 갑자기 뭐 캔들이 적산병으로 터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사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6,000원대까지 무려 300%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래서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하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모양새있죠. 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느 틈에 가다 보니까 저점을 내려오지 않아요.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꾸 저항대 위에서 놀고 있어. 이게 뭐지? 뭔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짜잔, 이렇게요.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제가 다시 선을 그어드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선이 두 개가 나가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그 라인대를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변곡점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중요한 건 여기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잠깐 올라갔었던 기업이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빵 하고 튀었어요. 돼지열병에 관련된 뭐 생석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주가가 좀 튀긴 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 저항대, 그죠? 이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이제 터뜨리긴 했는데 음봉이 좀 쭉 하고 떨어지면서 굉장히 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이 직전 그 고점에 대한 저항대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매물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압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이 매물을 통한 주가 하락이 진행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뭘 하셔야 되죠? 매도를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 재료에 대한 상황입니다. 감자와 증자를 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재무 안정성, 그 다음에 현금 확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의 새로운 추세가 기대가 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쁘고 그지 같고 막 적자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만드는 회사였는데 재무 안정성에다가 현금 확보까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전해졌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판을 짜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 잠깐 보면은요, 자본 감소를 여러 번 했어요. 자본 감소. 여기 권리락은 유상증자입니다. 감소, 감자, 유증 해가지고요, 나머지까지 돈까지 탁탁 털어먹어서 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바닥을 잡은 가격이 270원이에요. 270원이요. 270원인데, 270원짜리가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네. 7,600원. 그러면은 거의 2,500%, 그죠? 25배 정도 상승한 거죠. 일단 화신이라는 종목이었어요. 화신. 이 화신에 대한 그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 이게 언제부터 대응이 된 거냐면 2020년 7월 17일입니다. 그때 이제 매수 문자로 해서 2,150원에 나갔던 건데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이 넘죠. 거의 9,000원. 네,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자,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포지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적자가 유지되지 않고 흑자로 전환돼서 상황을 계속 호전시켜 나간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이슈죠. 예.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6월달, 네, 7월달 매매가 들어갔었던 부분이었죠. 네, 7월 17일날 초기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간 바로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1월달 한 달 동안도 주식 매수를 다시 계속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2,000원대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최고가가 11,450원입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만약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5일 이동평균선, 이게 까만색 선이겠죠. 보통은 까만색 선 위에 빨간색 양봉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동평균선 위쪽에 주가가 있어요. 그럼 뭐죠?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 중에서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이러면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더 매수하고 싶고 더 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주가가 위치했어요. 그러면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은 물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할까요?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오늘 양봉이 빵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근 5일 동안 물린 사람이 없네? 오히려 손실했던 사람이 수익으로 바뀌었네? 장이 좋아졌네? 종목이 좋아졌네? 사고 싶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